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과의 아급의 나무 두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급에는 나무를 좀 안다, 꽃을 좀 봤다 하는 사람들은 아급의 나무 대개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급의 나무 앞에 개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개아급의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개아급의 나무는 제주도가 원산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개아급의가 문제는 우리나라의 식물도감 같은 데서도 이 개아급의 나무의 꽃이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에서 개아급의 나무가 사진을 찾아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지멋대로 아무거나 갖다가 개아급의 나무라고 하였는데, 오늘 제가 이 개아급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 사진과 꽃 사진과 잎의 사진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아급의 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급의 나무가 무엇인지, 아급의 나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지 개아급에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아급의 나무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급의 나무는 배나무죠. 배나무인데 배나무의 열매가 아기처럼 조그만하다. 요 열매 크기가 너무 작다, 그런 뜻입니다. 열매 크기가 아주 작아서 아기처럼, 조그마한 아기처럼, 어린 아기처럼 열매가 작다. 그래서 아기배나무라고 하던 것을 아그라고 말을 바꿔가지고 아급배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아급의 나무가 이 열매가 아주 맛있게 생겼죠. 맛있게 생겨서 먹기도 합니다. 먹기도 하는데, 이 아급의 나무의 덜 익은, 그러니까 덜 성숙된 덜 익은 열매를 먹게 되면 배가 엄청 아파서 아이쿠 배야 하면서 아이쿠가 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 하여튼 간에 이 아급의 나무는 열매가 아주 작은 배가 열린다 하는 것이 아급배인데, 이 아급배의 가장 큰 특징은 요 잎의 모양에 있습니다. 잎의 모양을 잘 보면은 아주 재밌죠. 원래 잎은 요런 잎이죠. 요렇게 잎에 결각이 없는 요런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급의 나무인데, 요게 보면 햇가지가 이렇게 쭉 봄이 되면 새로운 햇가지가 올라와서 쭉 자라게 되는데, 요 햇가지에 달리는 잎을 보면은 여기의 잎은 결각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여기의 잎은 결각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결각이 있거나 다섯 갈래로 갈라지는 결각이 있다. 그래서 햇가지 잎에 흔히 세 갈래 내지 다섯 갈래의 결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급의 나무의 잎의 가장 큰 특징이고, 아급의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잎이 세 갈래 내지 다섯 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급의 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개아급의 나무의 잎을 보면은 개아급의 나무의 잎도 원래는 이렇게 갈라지지가 않는데, 햇가지 끝에 달리는 금년에 새로 돋아난 햇가지 끝에 달리는 잎을 보면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죠.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 잎의 모양이 조금 전에 보았던 아급의 나무하고 좀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이런 특징, 햇가지 잎에 흔히 결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갈래로 나타나는 결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결각의
요 결각을 요 중심맥, 여기 중심맥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맥이 있고 이렇게 견맥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견맥이 있는데 요 중심맥을 기준으로 해서 요 갈라지는 깊이가 식물들의 잎을 보면 어떤 잎은 여기서 갈라지는 깊이가 여기까지 깊이 갈라지는 거가 있고, 이렇게 얕게 갈라지는 거가 있고 중간까지 갈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중심맥까지 갈라지는 깊이가 중심맥까지 이렇게 깊이 갈라지면은, 깊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들은 심열이라고 하죠. 심열이라고 하고, 요것처럼 얕게, 아주 얕게 갈라지는 것을 천열이라고 하고, 요 가운데 정도, 여기 정도까지, 여기에서 여기 정도까지 갈라지는 것을 중열이라고 합니다. 중열이라고 하는데, 요 개아급의 나무, 요거 지금 개아급의 나무를 보고 있는데, 개아급의 나무의 잎의 결각은 얕게 갈라지는 천열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급의 나무 앞에 개자를 붙여준 개아급의 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급의 나무의 잎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 아급의 나무는 이렇게 중심맥을 여기 중심맥이 있고 견맥이 있는데, 갈라지는 깊이를 보면 상당히 깊게 갈라져 있죠. 이렇게 거의 중심맥 가까이까지 깊이 갈라진다. 이러한 깊은 결각을 우리들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심열이라고 했죠. 이렇게 깊이 갈라지는 심열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급의 나무이고, 개아급의 나무는 심열이 아닌 천열, 얕게 갈라진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잎의 크기를 보면 잎의 길이가 7cm에서 11cm, 그래서 이 잎 하나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7cm에서 11cm 정도로 잎이 크다. 큰 것이 여기에 개아급에인데, 개아급에는 7에서 11cm였는데 아급의 나무는 그 잎의 길이가 3에서 6cm, 조금 전에 7에서 11cm에 비해서는 잎의 길이가 작다, 짧다. 그래서 잎의 크기가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급의 나무는 잎의 길이가 최고 6cm까지 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최고 6cm 밖에 되지 않는데, 개아급의 나무는 그 길이가 최고 6cm가 아니라 7에서 11cm로 잎의 길이도 길고 갈라지는 결각의 깊이도 천열이다. 깊이 갈라지지 않고 얕게 갈라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으로 개아급에와 아급의 나무는 잎의 모양으로 아주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나무의 이 개아급의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열매 사진을 가장 큰 사진으로 대문의 사진으로 올려놓은 이유가, 이 열매는 꽃받침은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요 열매를 보면 요 열매에 꽃받침이 열매가 빨갛게 익었으니까 이미 열매가 다 익은 상태죠. 요 열매는 요즘 10월 달이 되면 요 열매들이 익게 되는데, 빨갛게 익는데, 요 10월 달에 익는 요 열매 끝에 꽃받침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꽃받침이 남아 있는데, 꽃받침이 다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열매는 꽃받침 없습니다. 여기도 꽃받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남아 있고 여기도 남아 있고,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는 꽃받침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꽃받침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요 끝까지 꽃받침이 남아 있게 되는데, 요 꽃받침은 꽃이 피어 있을 때 요 꽃의 요 아래쪽에 있는 바로 요거죠. 요 꽃받침이 나중에 열매가 요 꽃받침 통 부분이 점점 커져 가지고 요 부분이 열매로
열매로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꽃받침 통이 점점 자라서 이렇게 열매가 되는데 거기에 꽃받침은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데 이 꽃받침을 우리들은 영구히 남아있는 꽃받침이다. 그래서 영구히 남아있다 해서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고 이것을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합니다. 숙존악이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데 조금 전에 열매가 꽃이 피었을 때 이 꽃받침 통 부분이 굵게 점점 굵어지면서 이 부분이 열매가 됐다.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배 모양 열매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이과, 이 이자는 백꽃이라는 뜻이고 과자는 과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백꽃의 과일이다. 그래서 이과라고 이렇게 학자님들은 이렇게 써왔는데 이것을 순화된 우리말로는 배 모양 열매라고 합니다. 백꽃 이자니까 배 모양이죠. 그래서 배 모양의 열매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아급의 나무인데 아급의 나무도 똑같습니다. 아급의 나무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배 모양 열매 이과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배의 열매하고 구조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배를 사서 먹으면은 배의 열매 껍질이 얇은 열매 껍질이 있죠.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를 이렇게 딱 깨물어 먹게 되면은 열매 속에 있는 열매살에서 과즙, 달콤한 과즙이 쫙 흘러내리는 배를 먹으면 과즙이 쫙 나오고 그 열매살 속에는 석세포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여기 보면은 요 열매를 자세히 보면 여기 하얀 점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 열매 속에는 열매살이 있고 열매살 속에는 까슬까슬한 그 입에 먹어보면 까슬까슬하게 우리가 배를 먹을 때 까슬까슬하게 오돌도돌 까슬까슬한 게 뭔가 입에 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석세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말로는 석을 돌이니까 돌세포라고 합니다. 그런 돌세포가 열매살 속에 있고 또 열매살 속에는 씨앗이 들어있는데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다. 배를 보면은 배의 열매는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이 꽃에서 우리가 개아급의 나무에서 여기에서 암술을 보면은 암술대의 숫자가 여기 지금 4개가 보이고 있는데 암술대의 숫자가 4개에서 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 내지 5개의 암술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요 밑에 들어있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요 씨방 부분에 밑씨가 4개 내지 5개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4개의 암술대가 있었기 때문에 요 속에는 밑씨가 4개가 있어서 나중에 열매가 다 익었을 때 요 열매 속에는 씨앗이 4개가 나타난다. 4개가 들어있다. 그래서 4개 내지 5개였기 때문에 요 개아급의 나무 속에는 4개 내지 5개의 씨앗이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아급의 나무인데 개아급의 나무에 비해서 아급의 나무는 보면은 요 암술대의 숫자가 3개 내지 4개입니다. 조금 전에 하고 뭐 거의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요 속에 열매가 되었을 때 요 속에 들어있는 열매 속에 들어있는 요 씨앗은 3개 내지 4개가 된다. 그리고 요 열매도 마찬가지로 아급의 나무도 마찬가지로 앞에 개자가 빠진 아급의 나무도 마찬가지로 배 모양 열매 이과이기 때문에 배의 열매와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요게 열매가 아급의 나무의 열매는 여기에 꽃받침이 없다. 꽃받침이 없이 이렇게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고 있죠.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요 부분을 보면은 요 부분에 꽃받침이 있으면은 개아급의 나무인데 이렇게 꽃받침이 일찍 떨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아급의 나무, 개자를 뺀 아급의 나무죠. 이렇게 아급의 나무는 여기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꽃받침은 일찍 떨어진다. 이것이 아급의 나무인데 개아급의 나무는 이렇게 꽃받침이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꽃받침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꽃받침이 없는 아급의 나무하고 똑같은 꽃받침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꽃받침이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개아급의 나무이고, 이 개아급의 나무는 열매 크기가 아급의 나무에 비해서 약간 큽니다. 약간이 아니라 좀 아급의 나무의 열매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아급의 나무의 요 열매 하나를 제가 자로 재어 봤더니 여기가 0점이고 여기쯤이 1cm, 여기가 2c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아급의 나무의 열매 지름은 15m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아급의 나무는 6에서 8mm 정도로 열매 크기가 거의 아급의 나무는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개아급의 나무는 열매 크기가 아급의 2배 정도 된다 하는, 이렇게 열매가 좀 크다 하는 것이 개아급의 나무인데, 아급의 나무는 이렇게 보면은 열매의 지름이 0점에서 1cm, 2cm인데 아급의 나무는 6에서 8mm 정도 된다. 그런데 요 아급의 나무하고 야광나무를 제가 사진으로 비교를 해 보았기 때문에 야광나무의 열매는 최고 12mm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았던 개아급의 나무하고 열매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야광나무의 열매하고 개아급의 나무의 열매 크기는 같은데, 요 두 나무, 야광나무의 열매는 요 부분이 열매 끝 부분이 움푹 들어가면서 여기에 꽃받침이 없죠. 꽃받침이 없으면서 여기가 움푹 들어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광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개야광나무는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꽃받침이 남아있는 열매가 많이 보인다. 이렇게 없는 것도 있지만은 꽃받침이 이렇게 남아있는 열매가 많이 보이면은 요건 개야광나무다. 그래서 개야광나무와 죄송합니다. 개야광나무 아니고 개아급의 나무. 죄송합니다. 개야광나무 아니고 개아급의 나무는 열매 끝에 꽃받침이 남아있는 것이 많고, 요 열매 크기는 개아급의 나무나 야광나무나 열매 크기가 같다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아급의 나무하고 아급의 나무는 꽃이 필 때 보면은, 꽃이 처음에 피기 시작하는 꽃봉오리 상태부터 보면은, 꽃봉오리 상태, 이것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아급의 나무인데, 아급의 나무의 꽃봉오리는 이렇게 진한 분홍색으로 시작을 합니다. 진한 분홍색으로 시작해서 꽃이 피면은 환한 흰색의 순백색의 하얀 꽃이 핀다. 이것이 바로 아급의 나무인데, 개아급의 나무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한 분홍색, 붉은색으로 꽃봉오리가 시작을 해서 꽃이 피면은 흰색으로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거하고 비슷한 야광나무의 꽃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야광나무의 꽃은 이렇게 피죠. 야광나무의 꽃을 보면은, 야광나무도 우리 조금 전에 아급의 나무하고 꽃의 모양이 거의 비슷해서 사실 구별을 잘 못할 것 같지만은, 우리처럼 자세하게 보는 사람들은 야광나무의 꽃을 꽃만 보고 금방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이 야광나무의 꽃은 보면은 꽃잎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야광나무의 꽃의 꽃잎 한 개를 보면은 꽃잎의 폭이 넓습니다. 꽃잎의 폭이 이렇게 넓어서 이쪽 꽃잎하고 이쪽 꽃잎이 서로 이 부분에서 겹쳐서 포개져 있죠. 겹쳐서 포개질 만큼 이 꽃잎의 너비가 넓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야광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급의 나무는 그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요 꽃잎과 꽃잎 사이가 벌어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급의 나무죠. 그래서 아급의 나무는 요 꽃잎과 꽃잎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 아급의 나무이기 때문에, 개아급의 나무도 마찬가지로 꽃잎과 꽃잎 사이는 이렇게
벌어져서 요 사이가 뜬다. 요 사이가 뜬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급의 나무나 개아급의 나무나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꽃사과나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꽃사과나무도 이렇게 꽃잎과 꽃잎 사이가 벌어진다. 여기 사이가 벌어지는 이러한 꽃잎의 폭이 좁다 하는 것이 이 꽃사과나무와 콩배나무도 또한 마찬가지죠. 콩배나무도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비교를 해보는 건데, 콩배나무도 요 꽃잎과 꽃잎 사이는 벌어져서, 여기가 벌어져서 요 폭이 너비가 야광나무에 비해서 좁다. 그런데 야광나무만은 지금까지 본 5개의 꽃 중에서 야광나무의 꽃만이 이 폭이 넓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꽃잎은 서로 겹쳐서 포개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광나무입니다. 그래서 꽃만 보고도 사실은 구별이 되는데, 아급의 나무와 개아급의 나무는 꽃이 필 때의 모습은 이렇게 똑같이 붉은색으로, 진한 분홍색이나 붉은색으로 시작을 해서 꽃이 피면은 흰색으로 바뀐다. 그래서 개아급의 나무도 꽃이 피면 흰색으로 바뀌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아급의 나무와 아급의 나무는 가장 큰 특징이 잎의 결각을 두 나무는 모두 가지고 있지만은, 잎의 결각이 깊이 갈라지면은, 이렇게 깊이 갈라지면은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아급의 나무이고, 개아급의 나무는 그 갈라지는 깊이가 얕게 갈라져서 천열로 갈라지면은 앞에 아급의 나무 앞에 개자를 붙여주는 개아급의 나무가 되고, 개아급의 나무는 야광나무에 비해서 열매 끝에 꽃받침이, 영구 꽃받침이 끝까지 남아있는 영구 꽃받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열매가 많으면은 개아급의 나무이고, 그 열매 끝에 꽃받침이, 영구 꽃받침이 전혀 없으면은 아급의 나무다. 이렇게 두 나무는 아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